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있으면 요즘 진짜 사실 북한 핵자세는 기정사실화 해놓고는 또 막 하는 일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이 그냥 국민들도 무사태판이고.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근데 이것은 그런 분야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핵무기가 전술 전략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정책을 논의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가끔 봅니다. 텔레비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육자회담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에 대응하는 지금 방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북한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없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계속 그러나 뭐 회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 거기만 매달립니까? 이거 어처구니 없는 나라입니다. 이거. 그렇죠. 보세요. 인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파키스탄하고 이제 적대 관계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크 약한 조그만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응합니다. 바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육자회담 미국이 한다는 그것도 미국이 하자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나중에 사겠다는 생각입니까? 와 그럽니까? 전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스라엘을 살라고 저는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성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치인도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근데 안보의식이 약하죠. 그렇죠. 우리가 2조 500년간 그리고 고려 시대 또 한 200년인가를 그 200~300년간을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먼저 제가 보기에는 유엔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럼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당하는 상대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시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이제 공갈하는 건 뭐 좋다 이거죠. 핵무기를 쓴다면 유엔이 직접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핵무기 없다. 국제법상 우리 못 갖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쓴다면 그 사람이 쓴 핵무기 위력의 10배면 10배를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북한에 유엔 보장하에 이걸 우리가 공격해 주겠다 하는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보장은 이제 할 수 없죠. 유엔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도 미국의 보장은 받아야 되겠다. 그건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체로 대응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당하죠? 자, 상대 우리 적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겁을 주는데 우리 가만히 앉아서 당합니까? 누구를 믿고 당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한심한 정치권입니다. 이거.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치권. 우리를 공간을 협박하는데 육자회담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 물론 회담은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인데 제가 말씀드린 좀 더 강력하게 유엔을 통해서 유엔의 보복을 끌어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걸 해야 유엔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엔은 움직입니까?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했습니다. 근데 뭐 합니까? 뭐 생션 한다고 금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뭐 사소한 겁니다. 뭐 은행 몇 개 뭐 어떻고 뭐 하는데 그런 가지고 움직이기는 합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당하죠. 지금 유엔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48년도 이후로 여기까지 오늘 생명이 다 있네요. 지금 중국도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뭡니까 암초에다가 콩물 치가지고 흙을 바위
돌 갖다 묻고 흙 묻어가지고 비행장 만들고 이거 내 땅이다 하는데 또 할만 그것도 아무리 유엔법 또 인터내셔널 로를 위반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심할 거다 이거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당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특히 우리 정치권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박사님께서 정말 정치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그런 정치권을 대해야 되는 그 국민들에게 또 경고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충 제가 말씀 이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화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봅니까? 제가 이제 요즘도 안 그래도 IS 때문에 이제 테러 집단에 핵무기가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니까.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90년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지금 와서 한 5년 됐나요? 개발했다고 자기들 합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도 안 하고 어떻게 개발합니까? 이런 질문이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프레시 엑스레이라고 해가지고 안에다 프로토늄 넣는 대신에 그 같은 덴시티를 같이 질량과 덴시티 밀도를 갖는 그 금속을 집어넣고 터트리는 겁니다. 하얗 밖에까만 그리고서 수백만 수십억 분의 1초에 해당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엑스레이로 프레시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로 그걸 찍습니다. 100만 분의 1초 간격으로 또는 수천만 분의 1초 간격으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터지면서 제대로 폭발파가 안으로 들어가는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 간단히 탕그스텐을 넣었다고 가정한다면은 탕그스텐이 찌그러지는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루토늄을 넣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플로전 안으로 폭발하는 것이 정확히 일어나고 밖으로부터 이제 폭발이 돼서 똑같은 시간 안에 수백만 분의 1초 안으로 똑같이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피즐링이라고 해서 이제 위력이 떨어집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 시험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했을 테고 그런 장비는 일본에서 다 사갑니다 주로. 조총련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다 사갑니다. 뭐 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일본은 북한은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소형화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HMX 화작을 갖고 그 정도 실력이면 1톤 정도 핵무기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유도탄에 장착할 수 있는 건 이미 만들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핵무기 만들 때는 이걸 어떻게 갖다 날라서 운반수단. 그렇죠. 운반수단을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입니다. 그렇죠.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핵무기 미사일 개발한다? 그럼 핵무기 하고 있구나. 미사일 개발해서 거기서 화약을 터뜨리겠습니까? 미사일이 얼마인데 그거죠. 거기다 화약 넣고 나가서 터뜨리겠습니까? 폭탄을 날 수.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1톤짜리는 이제 유도탄에 실을 수 있는 건 벌써 끝났고 어느 정도 소형화가 됐겠느냐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작은 거. 미국은 8인치 포에도 때려서 쏘지 않습니까? 상당히 소형화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실험했을 때 소형을 했습니다. 그때 20kg짜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피즐링 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그렇게 보지는 않고 소형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 그 발표를 보면은 소형을 터뜨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954년에 김일성이가 핵무기를 처음 이제 그때 휴전이 끝난 다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휴전 이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핵무기 개발이었는데 땅굴하고 핵무기입니다. 1954년에 땅굴도 막 시작해 어떤 53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54년이라고 제가 정식 들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도 1954년에 중국으로부터 물리학연구소를 그때 김일성이가 돈이 없으니까 중국이 원조해 줍니다. 물리학연구소를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누구나
러시아에는 누구나 소련에는 누구나 핵연구소에 연구원들을 파견해서 예.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1KT 예. 이건 추정입니다. 1KT급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작을수록 폭탄은 작을수록 쉽지만 예. 이 핵무기는 작을수록 어렵습니다. 1KT짜리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정밀산업이 이 적은 것을 임계점까지 네. 임계치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네. 근데 큰 덩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밀도를 높여서 올려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강력한 압력으로 눌러서 밀도를 올려서 임계치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작은 거 아, 만들기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0KT가 아니고 심하면 한 1, 2KT까지도 예. 작은 거 이런 것까지도 그 만들 수 정도 있지. 그러면 살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파괴력이. 그러니까 1KT 하면 화약 1000톤입니다. 와, 그래도 뭐. 그 어마어마한 예. 거죠, 그것도. 예. 근데 크기가 이제 작으니까. 그렇죠. 작고 이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능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원자탄을 만들면 그다음에 뭐 만들겠습니까? 예, 잠수함하고 그 미사일요? 아니죠. 원자탄을 만든 후에 예. 그 실력 가지고 뭘 만들으려고 추정되십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수소탄이죠. 수소산. 당연히 그걸 가겠죠. 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기술 동원하면은 지금은 이제 수소산도 뭐. 그렇죠. 예. 자기들이 그 엄청난 연구팀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뭐. 그러면 수소